예. 북한의 지령을 받고 스텔스기를 반대했냐? 미군 스텔스기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로 활동가 3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치권과도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발생돼서 파장이 좀 있는데요. 관련 화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북한함이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로 확약한 이상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시민운동가의 탈을 쓰고 매국적 간첩 행위를 벌여왔던 일당이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들은 문재인 캠프의 특보단으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좀 더 차분히 시작을 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꼼꼼히 따져볼게. 이 일당, 이들은 북한과 예상보다, 생각보다 더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 요원들이 한 100명 정도가 투입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고 현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현재 3명 정도만 구속이 됐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마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F-35A가 우리가 40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우리나라 스텔스기를 도입을 했는데요. 특히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하게 반박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청주 지역에 이제 공항에 주로 F-35A 이제 여기에 기지가 있는데요. 이쪽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는 이 사람들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서부터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한 2만 불 정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 이들로부터 지령을 받고 즉 F-35A에 대해서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여달라. 바로 이런 걸 받고 이제 반대 운동을 벌였고 이 중에 일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와 또 국회의원 선거 때 출마를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캠프 지역에 이제 노동 관련된 특보로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특히 예전에 우리가 2006년도에 1심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1심이라는 사건 그 이후에도 특별히 이제 간첩단 사건은 뭐 큰 건 없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특히 이들이 보면 북한과의 직접적인 연락을 받고 또 이 활동을 해왔고 또 여기가 정치권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종류의 사건이어서 굉장히 그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알고 보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였고 여당 중진까지 만났다. 이런 보도들이 사실 오늘 아침 조간신문까지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다음 화면이요. 이제 장혜철 평론가님,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피의자 4명이 윤 전 총장 탄핵 촉구 광고 복음까지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에서 가장 싫어하는 잠재적 대선 주자가 윤석열 예비후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람들의 정치 행위나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하나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 자체, 그 이전에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던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한국 정치에 이렇게 개입하려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수준의 내정 간섭 아니겠습니까? F-35A 반대했다는 이런 간첩 활동뿐만이 아니라 이 같은 정치적 행위, 탄핵을 촉구했다는 것 등등 모두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예. 이건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간첩 수사하는 것과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북한에게 항의 성명을 발표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 형제국 이제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제가 너무 흥분해서 말이 좀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우리 보고는 전략 자산 도입하지 말자고 하면서 국내 정치에까지 이렇게 개입하는 간첩들 활동을 지령시키고 $20,000라는 현금까지 보내주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민주당의 중진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만났다고 하는데 이런 심각한 수준의 내정 간섭 행위에 우리가 항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야말로 북한 눈치 보기에 정점일 거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나 통신선 개통 추진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아주 따끔하게 북한에게 항의 성명을 발표해야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영이 설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인용해 보니까 피의자 측 변호인은 자녀 문제로 중국에서 사람을 만난 것이고 지금 일당 4명, 지목된 4명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진상규명해야 되고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특별단 임명 경위를 소상히 설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대통령이나 민주당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는 않더라도 김관욱 교수님, 뭐 국정원과 경찰에 나서니까 정치권에 어느 사람까지 연결이 돼 있는지는 좀 철저히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피의자들의 주장을 사실은 수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은 뭐 한미 군사훈련을 좀 연기해서까지라도 좀 남북 간의 어떤 대화를 좀 물꼬를 타보자 뭐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국정원이 지금 이 간첩단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상당한 물증과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의 뭐 국방력이라는 것이 북한만을 지향하는 건 아닙니다. 북한이 주적이고 뭐 다른 어떤 국가들의 어떤 위협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군사력을 강화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런 분들의 어떤 활동 이런 것들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